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다는 말 한 번쯤 해보셨나요? 노후 준비 듣기만 해도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건강은 유지할 수 있을까? 외롭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과 실천으로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6가지 간단한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후 이것만 줄여도 인생이 달라진다. 6가지 실천법. 1. 소비 줄이기. 불필요한 지출 다이어트.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늘어나니까요. 예전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자녀들에게 돈 봉투를 두둑히 주곤 하셨대요. 그런데 5년쯤 지나고 나니 저축해둔 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큰 걱정이 생기셨죠. 그 후부터는 소비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해요.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집에서 소박하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안정감도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지출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줄여보는 거죠. 2. 관계 줄이기. 에너지를 뺏는 인간관계 정리. 노후에는 관계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런데 좋은 관계가 중요하지 모든 관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지인은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문제는 이 관계가 점점 스트레스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였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만 교류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더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니까요. 3. 물건 줄이기. 집 안 공간 정리. 혹시 집안 곳곳에 손도 안 대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젊을 때는 물건이 많아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생겨요. 제가 아는 분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집 정리를 결심하셨대요. 처음에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깝고 힘들었지만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내 삶에 필요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금씩 비워나갔죠. 결국 물건이 줄고 나니 집이 훨씬 넓어지고 찾고 싶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생활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간소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집 안을 둘러보고 정리해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4. 정보 줄이기. 디지털 디톡스. 요즘은 정보 과잉의 시대잖아요. 스마트폰만 켜면 온갖 뉴스, 유튜브 영상, SNS 소식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까요? 한 번은 은퇴 후 스마트폰에 빠져 살던 분을 만났어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돌려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정보는 쌓이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책이나 산책 같은 아날로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5. 기대 줄이기.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 내려놓기. 노후에 가장 흔히 생기는 갈등 중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죠.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 보면 서운함과 상처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은퇴 후 자녀가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집에 함께 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결국 자녀에게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기로 하면서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는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6. 걱정 줄이기. 마음 가벼워지는 연습. 마지막으로 걱정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걱정이 끊이질 않죠. 건강, 돈, 외로움 등등.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한 분은 걱정이 많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공책을 하나 만들어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적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막연한 걱정이 줄어들고 대신 실행 가능한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걱정을 줄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탐사보도. 노후, 이것만 줄여도 인생이 달라진다. 6가지 실천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와 삶의 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죠. 관계, 건강, 삶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사에서는 줄이기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노후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소비 줄이기. 불필요한 지출, 당신을 무겁게 한다. 노후에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체면 유지를 위해 여전히 과소비를 강요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명절 선물 같은 지출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5년 만에 저축한 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후 상담을 통해 월 지출을 분석하고 소비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외식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가벼운 모임은 집에서 차 한 잔으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했죠.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김현지 재무설계사는 퇴직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유흥비를 조정하면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2. 관계 줄이기. 에너지를 뺏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노후가 되면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다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퇴직자는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계속 유지했지만 매번 스트레스만 쌓였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늘 자랑과 비교였어요. 결국 집에 돌아오면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라고 말했죠. 이후 그는 모임 횟수를 줄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까지요. 이런 변화를 통해 그는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이수영 박사는 이에 대해 관계는 적을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기여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3. 물건 줄이기. 집을 비우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물건은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물건을 버리지 못해 집 안이 창고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대 부부는 집 정리를 결심하고 1년간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집은 더 깨끗해지고 이동도 편리해져서 생활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미니멀리즘 전문가인 박정은 씨는 물건은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생활의 편리함이 더 중요한 만큼 정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4. 정보 줄이기.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필수적인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은퇴자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의존하며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시청했지만 정작 얻는 것은 불안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2시간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나 산책 같은 아날로그 활동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점 더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더군요. 디지털 중독 전문가인 김지훈 교수는 노후에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불안감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차단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5. 기대 줄이기.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아라. 많은 부모님이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돌봐주길 기대하지만 이런 기대는 종종 갈등을 낳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했지만 오히려 잦은 갈등으로 독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대를 낮추고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응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인 최윤희 박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부모 자신의 삶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6. 걱정 줄이기.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놔라.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걱정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분은 걱정이 많아 늘 잠을 설쳤지만 걱정거리를 공책에 적고 실행 가능한 계획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삶이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심리 전문가 김수연 씨는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인 방식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결론. 줄이는 삶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노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는 삶을 통해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더 가볍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소비, 관계, 물건, 정보, 기대, 걱정을 줄이는 6가지 실천법은 각자의 삶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의 평화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생활이 간소화되고 정신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정보를 줄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기대를 줄이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불안감을 떨치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노후는 삶을 단순화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줄여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